안녕하십니까. 맘편하는 원장 김도우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일상생활을 정말 많이 바꿔놓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 이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면서 그 중에서도 이 층간소음 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사실은 그 MBC에서 이렇게 촬영 의뢰가 들어와서 이렇게 준비했었는데 그래도 몇 분, 한 10분 정도 찍은 것 같은데, 한 3, 4초 정도 나와가지고, 좀 아쉬움도 달랠 겸 해서, 이번 주 방송을 마련했는데요. 아니면 집중력 저하, 또 계산 능력이나 복잡한 사고 능력의 저하가 되고요. 그리고 특히 아동 같은 경우에는 정서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충동 조절에 어려움까지 유발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도 보시고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층간 소음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한 답을 드린다는 게 좀 쉽지 않은 문제라서요. 그래도 오늘 저희 방송을 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좀 생각해 볼 수 있으면 감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장기화 되게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 게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재택근무가 많아지고 또 가정에서는 또 주부들은 또 주부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그래서 이제 삼시세끼 아이들 밥을 해주느라고 상당히 좀 많이 스트레스를 받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고 밖에 나가서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이제 수업을 듣는 거랑 아니면 핸드폰 정도인데, 또 핸드폰 때문에 부모님한테 또 잔소리도 듣게 되면 또 그것 때문에 또 기분이 안 좋아지고, 그래 아버님들 같은 경우에 또 이런 상황에서 집에 가게 되면 온 가족 짜증 수치가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이제 일을 하시고 집에 갔을 때 이런 부분 문제가 터졌을 때 수습하기도 힘들어 하시고 해서 이 점점 이제 한계에 도달해 간다는 느낌이 드는데, 속히 백신이 빨리 보급이 돼가지고 가정의 평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건강보험 자료를 보면 다른 과들은 환자들이 좀 줄어드는 추세로 나오고 있는데, 정신과 쪽은 조금 더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아마 우울증 관련한 부분들이 좀 영향이 클 것 같은데, 어쨌든 층간소음도 그 중에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층간소음이 많아지게 되면 사실은 대화도 방해가 되고요. 특히나 이제 감정 조절 능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뇌 기능에도 영향을 주고 있고요. 특히 이제 어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습적인 능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도 상당히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뇌에서 어떤 전두엽 기능이라든지 전반적인 영역에 있어서 변화를 주기 때문에 뇌 기능에도 저하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삶에 있어서 정말 다양한 영역에 있어가지고 영향을 주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제 소음을 보다 보면 소음에 따라서 많은 뇌 기능뿐만 아니라 우리 신체적인 영향을 좀 많이 주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40데시벨 정도가 되면 실제적으로 수면에 영향을 주게 되고요. 50데시벨을 넘으면 호흡수나 뇌버스에 영향을 좀 주게 되고요. 그리고 60데시벨이 넘게 되면 실제적으로 수면에도 영향을 좀 주게 된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70데시벨, 80데시벨이 되면 그것 자체로 인해서 수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줘서 자다가 깨게 만들다든지 어떤 그런 정도로 영향을 좀 주게 되고, 그렇게 되면 수면의 질 저하뿐만 아니라 감정 조절까지 영향을 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층간 소음이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참아야 되거나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뇌 정신 건강에 영향을 많이 주는 어떤 직결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층간 소음만이 가지는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 주택에 사시는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대부분 아파트에서 이제 아니면 공동주택 형태로 살게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아래층과 위층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이 층간소음이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은 직장이 아니라 가정이라는 곳에 있기 때문에 쉴 수 있고 또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마음을 완전히 풀어놓고 있는 그런 공간인데, 이런 소리들이 들렸을 때 훨씬 더 타격이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리라는 것들이 불특정한 시각에 불특정한 정도를 가지고 급작스럽게 이제 침범해 오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영향을 좀 많이 주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래층에서 위층으로 이제 소음이 주어질 때는 피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위에서 아래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모든 소음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당장 멈추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라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심리적 부담감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들이 모여
보여서 층간소음 문제가 사건이라기보다는 정말 우리 삶에 있어서 큰 영향을 주는 그런 요인들로 자리 잡게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정신과적인 영역들 때문에 치료를 받는 많은 분들이 가장 핵심적인 증상이 소음에 예민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리라든지 이제 주변 자극에 예민해지고 그런 자극들이 자기를 해친다든지 누구가 감시한다든지 또 아니면 극도로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들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감정적으로 참기 어려운 부분들까지 상당히 영향을 좀 미치게 되고 본인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정당한 요구를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위층 입장에서는 자기가 낸 소리에 비해서 너무 과도한 반응, 부정적인 반응이 오게 되면 공격당했다고 느끼게 되고 그래서 심각하게 이제 부딪히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걸 어떻게 처리할지 저희가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딱히 방법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층간소음 관련돼가지고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민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관리위원회도 있고 또 소음 관련해가지고 이제 신고할 수 있는 곳도 있는데 사실은 거기 신고를 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소음이 시끄러워서 실제적으로 측정을 하러 나왔는데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40 데시벨, 50 데시벨 나왔다고 얘기를 하면 이제 피해를 받는 입장에서 이게 너무 힘든다 입증이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또 실제로 소음을 유발하는 쪽에 있어서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측정하고 나서 사이가 더 안 좋아지는 경우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이나 여러 자료들을 볼 때 저희가 이제 그래도 합리적인 대안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서로에 대해서 이제 입장이 다르다는 걸 이해를 하고 서로의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할 때 부딪히는 부분들이 줄여준다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납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아침에 출근을 할 때 같이 납병원에 오시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을 때 어떤 환자분들이 뒤에 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누구인지 몰랐을 때는 상당히 좀 불안해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엘리베이터에서 나갈 때 제가 툭툭 건드려서 그 환자분이 저를 보고 이렇게 갑자기 불안해하고 있다가 씩 웃으면서 마음이 편해지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를 제가 몇 번이나 이제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층간소음 문제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아랫집과 위층이 소통에 나가서 어떤 상황인지 좀 이해를 한다 그러면 소리가 나더라도 나를 괴롭히려고 일부러 내는 게 아니라는 확신이 들면 훨씬 더 덜 민감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 서로 간의 갈등도 좀 줄일 수도 있고, 내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아랫집에서 또 피해를 많이 받는다는 걸 시대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배려해서 조심할 수도 있는데, 이게 참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층간소음의 상당 부분이 자녀 문제이기 때문에 어린 자녀들에 대해서 계속 화를 내면서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할 수도 없고, 이게 참 사정을 안다고 해서 완전히 통제될 수가 없는 부분의 문제라는 것들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층간소음이라는 게 완벽하게 해결되거나 원천적으로 정리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결론을 내야 되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혹시나 이제 층간소음을 정말 많이 힘들어하시는 부분들이 있다면 특히 수면에 영향을 주고 그로 인해서 다음날 집중력이라든지 어떤 대인관계에 영향을 줄 정도로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정신과 전문의나 만편한 의원을 한번 찾아오셨으면 하는 마음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면에 있어서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코로나로 인해서 점점 이제 힘들어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층간소음 문제도 잘 이겨내시고 그리고 더욱더 활기찬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만편한 TV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